안녕하세요. 이준호 사회복지 교수입니다. 저는 은퇴 후에도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이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가장 쉽고 명쾌한 길을 안내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일부 영상에서 40만원 기초연금 시대를 맞아 오히려 이 돈을 못 받거나 삭감될 수 있는 3가지 최악의 경우를 긴급하게 경고해 드렸습니다. 경고 요약. 첫째, 신청 시점 나이 오해로 소급을 놓치는 경우. 둘째, 소득 인정액 함정에 빠져 재산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 셋째, 국민연금 때문에 오히려 기초연금이 삭감되는 경우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복잡해서 포기하려 했는데 교수님 덕분에 희망을 얻었다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 드릴 시간입니다. 지난 일부의 핵심이었던 소득 인정액의 함정을 정면 돌파하고 40만원을 사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3가지 공제 꿀팁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오늘 영상 단 10분만 저와 함께 집중하시면 내가 가진 재산이 오히려 나에게 이익이 되는 마법 같은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꿀팁 1. 소일거리 하는 분들의 황금 열쇠.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꿀팁입니다. 바로 근로소득 공제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 소일거리를 하거나 노후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을 장려합니다. 따라서 일하는 분들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줍니다. 바로 근로소득의 30%를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월 108만원까지는 기본 공제로 아예 소득에서 빼줍니다. 이것이 왜 황금 열쇠일까요? 실제 사례를 들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어르신이 월 150만원을 일해서 번다고 가정해 봅시다. 기본 공제 150만원에서 108만원을 먼저 빼줍니다. 남은 금액 42만원, 30% 추가 공제, 남은 42만원의 30%인 12만 6천원을 또 빼줍니다. 최종 반영 금액 29만 4천원, 즉 월 150만원을 벌어도 실제 소득 인정액에는 29만 4천원만 반영되어 기초연금 기준을 넘을 걱정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꿀팁을 몰랐다면 150만원 전액이 소득으로 잡히게 되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40만원이 모두 삭감되는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일하면 기초연금 깎인다고 오해하여 일을 포기하는데 이 꿀팁을 활용하면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이 108만원 기본 공제는 근로소득 외의 사업소득이나 재산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일해서 버는 돈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공제는 정부가 어르신들의 활동적인 삶을 응원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며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꿀팁 2. 금융재산에 숨겨진 비밀과 방어 전략. 두 번째 꿀팁은 많은 분들이 깜빡하고 놓치는 금융재산 공제입니다.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때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의 금융재산도 모두 재산에 포함되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이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이 금융재산 중 2천만원까지는 기본 공제를 해줍니다. 이 2천만원은 전액 소득 환산에서 제외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어르신이 총 5천만원의 예금을 가졌다면 2천만원을 제외한 3천만원에 대해서만
소득 환산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비밀은 이 2천만 원 공제를 부부 각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당 2천만 원을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각자 2천만 원씩 총 4천만 원을 따로 분산해도 공제액은 여전히 2천만 원이니 이 점을 꼭 명심하십시오. 이 금융 공제는 내가 가진 총 재산에서 먼저 빼주는 매우 강력한 방어선입니다. 자동차 관련 팁. 소득 환산 폭탄 피하기. 금융 재산과 함께 헷갈리는 것이 바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금액과 관계없이 모두 재산으로 포함되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특히 고가 자동차는 노후 생활에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굉장히 높은 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 택시, 트럭 등 배기량 1000cc 이하의 소형 자동차 이 세 가지에 해당한다면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어르신이 단순 이동 목적으로 고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기초연금 수급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꿀팁 3. 지역별 내 아파트 방어 전략. 세 번째 꿀팁은 가장 복잡한 부동산, 즉 내 아파트를 지키는 전략입니다. 일부에서 경고했듯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가치도 재산으로 환산되어 소득 인정액을 높이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노후 주거 안정성을 위해 기본 재산액을 정하여 이 금액만큼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해 줍니다. 하지만 이 기준이 지역별로 모두 다릅니다. 기본 재산액 공제 기준 2025년 기준 대도시 서울, 부산 등 6.9억 원, 중소도시 광역시 외 4.2억 원, 농어촌 지역 3.5억 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값이 이 기준보다 낮다면 전액 공제가 되어 집 때문에 탈락할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3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진 어르신이라면 공제액 6.9억 원 이하이므로 이 집은 소득 인정액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문제는 집값이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월 10.4%의 높은 소득 환산율이 적용되어 기초연금을 놓칠 수 있습니다. 20.4% 환산율은 재산을 소득으로 가장 가혹하게 바꾸는 비율이므로 초과분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 전략 재산 줄이기. 집값이 공제 기준을 약간 초과하는 경우라면 주택연금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여 부채를 늘려 총 재산액을 낮추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인정하는 부채는 재산에서 가장 먼저 빼주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략은 전문가의 깊은 상담이 필요하지만 집 때문에 기초연금을 포기하는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방어책입니다. 또 하나의 전략은 자녀에게 증여를 통해 재산 규모를 줄이는 것입니다. 물론 증여세 문제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확보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구독하시면 다음주 국민연금 삭감 회피 전략을 담은 3부 영상을 놓치지 않고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108만원 근로소득 공제, 2천만원 금융재산 공제, 그리고 지역별 기본 재산액을 활용한 내 집 방어 전략까지 이 세 가지 꿀팁만 정확히 숙지하신다면 40만원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에게 당연한 권리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신청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삭감될까봐 지레 겁먹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돈은 어르신들의 노후에 9,600만 원이라는 가장 큰 안전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금요일 3부 영상 예고입니다. 1부에서 경고했던 가장 억울한 경우 열심히 낸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 깎이는 상황에 대한 최종 해법을 제시합니다. 국민연금 기준 연금액의 150%라는 까다로운 기준을 피해 40만원 전액을 받는 숨겨진 3가지 전략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부부 합산연금 수령액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노후 준비를 잘했음에도 손해를 보지 않는 가장 현명한 방법을 3부에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가족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호였습니다.